보통 사람들은 의사소통의 약 60%를 듣기에 할당합니다. 그러나 그 60% 중에서 단 25%만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무언가 듣고자 할 때는 주의 집중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갑자기 몰입해서 주의를 집중하기란 어렵습니다. 웬만큼 자극적이지 않으면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자극적인 미디어들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동의하실 겁니다. 최근에 아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듣기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듣는다는 것은 의미를 발견하는 작업이 꼭 수반되어야 합니다. 듣기 능력이 발달해야 소리에 숨어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도 점차 길러집니다. 결국 듣고 이해하는 능력의 발달을 위해서는 두 가지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가 필요한 소리와 필요 없는 소리를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패턴 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뇌가 들리는 소리를 모두 다 해석할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소음을 정확히 걸러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모님들께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한 가지 게임을 권해드립니다. 먼저 이야기책이나 기사거리 등 부모님이 읽어주실 자료를 마련하십시오. 예를 들어 헨리는 정원 손질 중인 할머니를 기다리며 할아버지가 아끼는 아코디언의 검은 건반을 마구 눌러본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자 짜증이 났지만 다시 튕겨 올라오는 건반의 탄력에 재미를 느낀다. 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읽어준다고 가정해보죠. 그 이후 부분을 부모님이 제법 공들여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야기 중에서 정원 손질 중인 할머니를 할아버지로 바꾼다든지 아코디언을 피아노로 바꾼다든지 주인공의 이름을 헨리가 아닌 존으로 바꾸는 등의 준비를 미리 하셔야 합니다. 5분 길이의 이야기라면 먼저 10가지 정도만을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해 주십시오. 흥미로운 이야기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오류가 포함된 이야기에서 아이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문제를 지적합니다. 맞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읽어주는 이야기의 틀린 부분을 아이가 찾아내는 게임을 하시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찾는 게임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읽어주는 이야기를 듣고 초기에 주인공의 모습과 배경 등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화합니다. 일종의 패턴이 생기는 것이죠. 이 패턴이 달라지는 현상, 즉 이야기 중에서 변화한 부분을 찾아내는 훈련이 듣기 과정에서의 의미 파악 능력을 길러줍니다. 이참에 늘 하던 끝말잇기 같은 단편적인 게임 대신에 더 의미 있는 게임으로 바꿔보십시오. 이를 패턴 인식 게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듣기의 시각화 또는 외현화 능력이 필요합니다. 들은 내용을 시각화하는 작업이고 수업을 들으며 노트를 정리해야 하는 학생들의 숙명적인 활동입니다. 농담입니다만 아이들의 경우 이야기를 듣고 노트에 요약하는 훈련을 부모가 시킨다면 가출을 고려할지도 모릅니다. 핀란드 방식으로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하면 제일 바람직하겠지만 부모들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아이들 개인마다 선호도가 다릅니다. 또한 아이들이 금세 실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기 기능의 한계 때문에 임시적 노력보다 운동 기능이 더 요구되는 까닭입니다. 이보다 더 나쁜 것은 표현력의 한계 때문에 들었던 내용에 대한 의미 왜곡이 발생합니다. 여기서의 의미 왜곡이란 의도와 전혀 다른 엉뚱한 것을 그리게 되는 현상입니다. 즉, 핀란드식의 이야기를 그려보는 활동은 듣기 훈련용이 아니라 사고력 훈련에 쓰입니다. 듣기 훈련의 가장 좋은 방법은 들었던 내용을 글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듣고 요약하기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들과의 일상에서 부모님이 문제를 내보십시오. 예를 들어 강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거란군 20만 명을 무찔렀다. 이를 세 글자로 표현하면, 일본 사람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이런 게임은 여행을 가는 차 안이건 일상의 어느 상황에서도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녀들이 타인의 이야기와 상세의 내용에 집중하게 만드는 훈련이 됩니다. 아이들은 간절하게 답을 맞추고 싶어 할 뿐 아니라 두 글자, 세 글자라는 조건에 열광합니다. 꼭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한 게임이 반복되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엔 학습의 국면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5분 정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를 20개의 글자 내지 30개의 글자로 요약하는 조건형 요약을 해보는 것입니다. 조건형 요약이란 아이가 자신이 듣고 이해한 것을 다시 언어적으로 재가공하는 복합적인 정신활동입니다. 글자 수라는 조건 때문에 더 적절한 단어를 찾아야 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자신이 들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꺼내보고 정리하게 만드는 훈련이 됩니다. 어떠신지요? 꼭 해볼 만한 방법들인가요? 이 시대를 사는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온갖 소음들이 가득합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며 친구들의 고함이며 연예인들의 우스갯소리이며 게임의 배경음, 심지어는 주변의 부담스러운 시선들까지 모두 소음으로 인식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듣게 만들려면 머리를 비워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머리에 소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머릿속에 소음을 비우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명상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머리를 비워서 그날의 학습을 준비했던 수업 전의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아이들에게는 매일 겪는 소음의 양이 단시간 동안의 명상의 양보다 많아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비움의 활동이 유용할까요? 핀란드의 부모들은 집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간만 생기면 아이들을 숲으로 데려갑니다. 숲은 그들의 일상입니다.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의 고요함 속에 머리를 비우는 그들의 교육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 사운드 에이전시의 대표 줄리안 트레저의 How to be Heard라는 책을 참조하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